안녕하세요, 공복이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독서 모임 공백의 2월 선정 도서 노예 12년 다들 잘 읽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전에 라이브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노예 12년을 읽으면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 그리고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과 영화들을 모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독서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계신 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흑인 인종차별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와 관련된 책과 영화들을 추천받는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예습하듯이, 복습하듯이 오늘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이번 달 선정 도서 솔로몬 노섭의 노예 12년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정확한 자료를 위해서 제가 대본도 처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노예 12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800년대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던 흑인 솔로몬 노섭은 어느 날 갑자기 노예 상인에게 납치되어서 남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로부터 12년간 정말로 지옥 같은 노예 생활을 견디게 되고요. 그 후에 극적으로 구조되어서 그때의 노예 생활을 증언하면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책 노예 12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명문장 같은 것들은 우리 월말에 라이브로 한 번 더 전달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 솔로몬 노섭 그리고 노예 12년과 관련된 연표를 제가 조금 준비를 해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 솔로몬 노섭이 태어났을 때가 1808년입니다. 그리고 1841년에 납치가 되죠. 이때 노섭은 심지어 부인과 새 아이를 두고 있는 때였어요. 그가 구출된 게 12년 후인 1853년이고요. 그 후에 흑인 노예의 실상을 온 세상에 알리고 인권운동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857년 이후로는 행방이 알려져 있지가 않은데요. 아마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다고 해요. 여기까지가 노예 12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솔로몬 노섭의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을 담은 연표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 몇 개를 더 해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노예제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이 노예제도는 너무나 오래된 역사죠. 제가 이번에 이 영상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이 바로 이 책. 시공 디스커버리 총서의 흑인 노예와 노예 상인인데요.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지닌 가장 오래된 문헌만큼이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본격적으로 노예를 사고 팔기 시작한 노예 무역의 역사는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총 4세기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식민지 건설에 필요한 노동력을 이 흑인 노예로부터 충당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점차 커피나 담배, 설탕, 카카오, 목화, 인디고 같은 것들을 재배하기 위해서 이 흑인 노예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 솔로몬 노섭의 노예 12년에서도 보면 이러한 농장 일들의 풍경이 아주 잘 나타나 있죠. 자, 이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1800년대가 되면 각국에서 점차 노예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시작합니다. 노섭이 있던 미국에서는요, 1808년에 노예 수입이 불법으로 규정돼요. 그러니까 당장 이 흑인 노예의 노동력에 기대어서 살던 농장주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겠죠. 이 농장주들이 노예를 찾는데 혈안이 되기 시작하면서 흑인 노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요. 때 노예의 거래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하게 됩니다. 1850년에 거래되던 흑인 노예의 가격이요, 17세기 때보다 10배 이상 상승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바로 이 시점부터 흑인 인신매매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데서 데려와야 했던 거죠. 뭐 자유인이건 노예건 상관없이 말이죠. 특히 미국은요, 1820년 미주리 협정의 결과 북위 36도 30분을 기준으로 북쪽은 노예제가 금지되고요, 남쪽은 노예제가 허용됩니다. 흑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이 남부의 농장주들은요, 직접 흑인을 길러내는 이른바 사육을 할 정도로 이 흑인 노동력을 구하는 데 필사적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계속 흑인 인신매매도 이루어졌었던 거죠. 솔로몬 노섭도 바로 이 시기에 북부에서 자유인으로 살다가 납치돼서 남부의 노예로 끌려가게 된 거고요. 솔로몬 노섭이 구출된 게 1853년인데요. 그 이후 1861년에 남북전쟁이 벌어지면서 이 전쟁이 4년간 이어집니다. 남북전쟁이 65년에 끝나는데요. 이 전쟁 중인 62년에 노예제도가 폐지돼요.
노예 12년의 솔로몬 노섭은 노예 매매가 금지됐던 때, 그리고 노예제가 폐지되던 때, 이 사이에 60년 동안에 그런 일을 겪게 된 거죠. 일단 공식적으로 이때 노예제도가 폐지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극심한 인종차별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이 남부를 중심으로 4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의 인종차별은 완전히 극에 달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짐크로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분리되어 있지만 평등하다라는 주장 아래서 이 미국 남부의 11개 주에서 유색인종과 백인의 분리를 인정하는 이러한 법안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시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나 영화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모아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짐크로법이 1876년에 시작돼서요, 1965년에 끝이 납니다. 백인에게 버스 좌석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로자 파크스 사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사건으로부터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1955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보이콧 운동으로 짐크로법이 완전히 휘청하게 되고요. 이후에 1964년 이 차별을 금지하는 미국 연방법이 통과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국가와 인종을 가리지 않는 이 인종차별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 저희가 이 노예 12년과 관련해서 살펴볼 부분은 여기까지로만 제가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인종차별, 특히 흑인의 인종차별, 그리고 미국의 인종차별만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어떤 인권이 어떤 인권에 더 우선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혹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흑인도 동양인 차별하지 않냐? 흑인 말고 다른 인종차별도 많지 않냐? 예전에 백인 노예도 있었다. 이런 거는 왜 쏙 빼놓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다른 사건이나 역사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이유는 영상의 내용이 이 책 노예 12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이 인종차별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나 방대하게 오랫동안 퍼져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 다루는 것도 당연히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 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나 개요만 전달해 드리는 영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이 책 노예 12년과 함께 볼 만한 책들과 영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책입니다. 4권 정도만 추려봤어요. 책의 시대 배경을 따라가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해리엇 비처 스토어의 톰 아저씨의 오두막입니다. 그 노예 12년 첫 장에 보면 솔로몬 노섭이 해리엇 비처 스토어 여사에게 남기는 감사의 글이 포함되어 있죠. 1850년에 도망노예 단속 법안과 노예제도에 대한 반발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보는 동화로 많이 알고 있는데 성인들이 충분히 봐야 할 내용으로 쓰여져 있고요. 남부의 켄터키 농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대로 건너가면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가 있습니다. 대공황 직후 1930년대의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이고요. 백인을 강간했다는 혐의를 받은 흑인을 백인 변호사가 변호하는 스토리를 중심으로 인종차별과 갈등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에요. 너무너무나도 유명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읽은 책이기도 하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헬프입니다. 이 책은 동명의 영화도 있죠. 1960년대 초반 미시시피를 배경으로 흑인 가정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유색인종 분리 정책 당시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이 소설을 통해서 굉장히 잘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 책은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책 콜슨 화이트헤드의 니클의 소년들입니다. 이 책은 1960년대랑 현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고요. 가마원 안에서의 폭력 그리고 인종차별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노예 12년은 시기상으로 따지면 톰 아저씨의 오두막과 앵무새 죽이기 사이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 외에도 인종차별과 관련해서 읽을 만한 책들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제가 가장 많이 참고하고 있는 책, 이 책. 시공 디스커버리의 책이고요. 노예 12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이에요. 그 외에도 경찰의 흑인 과잉 진압과 관련된 소설 당신이 남긴 증오, 농장 노예와 관련된 소설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흑인 코미디언 트레버 노아의 자전적 에세이 태어난 게 범죄 등의 책이 있습니다. 흑인 인종차별을 포함해서 인권 문제 전체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책은요, 김지혜 작가님의 선량한 차별주의자, 그리고 여문옥 작가님의 낙인 찍힌 몸 등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명한 책 혹은 제가 이미 언급했던 책들 위주로 꼽아보았고요. 같은 기준으로 영화도 소개해드릴게요. 역시 시대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설과 동명의 영화가 있죠. 노예 12년. 1841년에서 1853년까지 납치되었던 솔로몬 노섭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책을 굉장히 선명하게 재현하고 있으니까요. 책을 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본 영화 중에는 60년대를 다루는 영화들이 많았거든요. 흑인 음악가와 백인 운전수의 우정을 다룬 영화 그린북, 나사의 흑인 연구원 이야기를 담은 히든 피겨스, 이 두 영화가요 1962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흑인 가정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 동명의 영화 헬프, 백인과 유색 인종 사이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던 시대를 다룬 영화 러빙, 1967년 흑인 폭동 사태를 다룬 영화 디트로이트가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아웃 같은 영화들이 현대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흑인 인종차별을 표현해낸 영화 중에 하나였죠. 이 노예 12년과 함께 이 책과 영화를 더불어 살펴보신다면 아마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독서 모임 공백이 2월 선정 도서 노예 12년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과 영화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 2월도 한 열흘 정도가 남았네요. 남은 시간 동안 이 책 노예 12년도 읽어보시고 관련된 자료들, 영화들, 책들도 보시면서 꽉 찬 독서 활동을 즐기시길 기원합니다. 노예 12년과 관련된 더 자세한 리뷰와 이야기, 다른 작품들에 대한 후기 같은 것들은요, 저희가 월말 라이브에서 또 한번 나눠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곧 인스타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일정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의 뜻깊은 독서 생활을 응원하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